자, 내일이 이제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고요. 윤석열 검찰을 위로하는 이 성탄절 음악 행사는 했지만은 저는 지금 성탄절을 앞두고 밀린 방송들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성탄절이나 성탄절 이브가 종교와 관계없이 그것이 이제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이 되고 있는 것은 적어도 이날만큼은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좀 편안하게 세상을 좀 이렇게 즐기자, 이런 문제도 있겠고, 또 하나는 이날만큼은 우리가 남을 돕고 이웃끼리 사랑을 나누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자, 이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크리스마스에는 선물을 전달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풍습으로 퍼지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에요, 대구에서 생활고로 어젯밤에 4인 가족이 또 집단 자살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세다가 지금 30개가 넘은 것 같은데 올해요. 그래서 40대 초반의 부부와 중학생 아들, 초등학생 딸 일가족이 지금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담임 교사가 학교에 학생이 안 나오니까 21일까지 왔는데 지금 안 나오니까 아마 금요일 날도 안 오고 이제 어제도 안 오니까 이렇게 집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집이 잠겨 있었고 인기척도 없어서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이제 경찰과 소방대원이 갔는데 이 4명이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유가족들의 진술에 따르면 10년 전쯤에 개인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난 뒤에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택했다. 좀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문재인은요, 현금 복지 잘했다고 피자 400판을 돌렸다고 합니다. 현금 복지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적합하게 돌아갔으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문은 전국에 세무서 24군데에 피자 400판과 벽시계를 선물했대요. 여러분의 헌신으로 근로 자녀 장려금이 더 많은 분들에게 지급될 수 있었습니다. 무자비하게 뜯었지요. 세무서 동원해서요. 세무서는 그야말로 팔 수 있는 한 무자비하게 팠습니다. 그래서 문은 그걸로 가지고 이제 뜯은 돈으로 생색 내면서 근로장려금,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을 해도 돈이 좀 적은 사람한테 더 장려금을 주는 거. 미국에서 이런 걸 역근로세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녀 장려금까지도 주는 일에 충실했던 이 일선 세무서에게 피자 400판을 돌렸다는 겁니다. 올해 근로자녀 장려금은 473만 가구에 5조 300억이 배당되어서 가구는 작년에 1.8배, 거의 2배, 지급액은 2.9배로 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선 세무서에 이런 장려금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1인당 1,700건의 장려금 심사를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심사하는 것도 힘들겠지만은 문이 피자 돌린 거는 당신들이 많이 뜯어내서 그 돈으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줬으니 돈 뜯어내어서 내 생색 내는데 기여했으니 애따 피자 한 판 받아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문이 LG 구본중 부회장한테 피자를 직원들한테 돌리면 좋아한다 말을 듣고 간간히 피자 돌린대요. 2017년 말에는 기재부에 피자 350판, 또 지난번에 한아세안 특별회의 때는 경찰에 450판 이렇게 돌렸다고 합니다. 자, 세금 퍼붓고 있는 그 앞에 글자가 하나 더 붙어야죠. 무자비하게 뜯어내서 뜯은 돈으로 세금 퍼붓고 있는 공무원에게 피자를 돌렸다. 이거 더 많이 뜯어내라, 내년에는. 그래서 더 많이 퍼부어야 된다. 내년에 선거 있는 거 알지? 피자 먹고 더 뜯어내,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이면에 계속 이런 식으로 현금 복지가 해결하지 못하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또요, 그저께는
생활고 때문에 일용직 노동자가 자살을 했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었는데 이 사람이 방세를 7개월 밀릴 정도로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가 거기 이제 근로소득, 일용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없어지니까 빈곤층이 되었는데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제도는 이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어찌됐든 일자리를 최대한 만들어주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걸 조금씩은 보완하는 용도로 또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용도로 복지가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엊그제 올해 이 혼자 집 없이 노숙자로 떠들다가 숨진 166명을 이제 위한 추모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뭐 좌파들이 중심이 된 단체가 했다 하더라도 이런 것까지요. 인간적으로 비웃거나 그럴 게 아니라 왜 보수단체는 이런 데 관심을 못 가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시민 한 300명이 모여서 22일 날 동짓날 저녁에 서울역에서 추모제를 열었다는 거예요. 비만 빈곤이 공존하는 야만의 사회다라는 이야기를 가수 정태춘 씨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도 지금 노숙자가 56만 8천 명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엄청나게 늘어나고 어제는 보니까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아주 세계 최첨단 IT 회사의 보안팀장이 집이 없이 밴에서 산다요. 그러니까 여행용 밴을 빌려서 거기서 산다. 그러니까 보안팀장을 해도 그럼 몸으로 때우는 직의 총책임자라도 기술자가 아니고 자본가가 아닌 한은 그 높은 실리콘밸리의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서 차에서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나라가요. 거의 일자리도 망가져가고 집도 망가져가고 그래서 곳곳에서 자영업의 실패, 사업의 실패로 자살을 해가고 있는데 이걸 외면하면서 현금 복지로서 떼어가겠다. 그리고 세금 내는 사람은 소수고 세금을 쓰는 사람이 다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속될 수 있는 구조인가에 대해 제가 묻고 싶고요. 세금을 내는 사람은 정말로 이 세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이렇게 주어져서 내가 낸 세금이 그의 삶을 돕는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기부도 하는데 왜 못 내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기어이 내지요. 그런데 지금 내가 내는 세금이 거의 정권, 저 문 정권에 의해서 그들이 선심으로서는 기획되고 공부되고 또 통제되지 않은 무차별 살포식으로 내 세금이 낭비되고 그리고 30, 40대 애들 보육비로 들어가서 살만한 부모가 전문직인 애들까지도 보육비 지원이 가해지고 그들은 그 시간에 브런치 먹고 앉았고 이러면 이거야말로 얼마나 부당한 세금 집행입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요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온 또 다른 기사는 보면요 12월이 되면 우울증 환자가 는데요. 자, 취업 준비하는 대학생도 지금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연말이 되면요. 자신의 인생이 한심해지겠죠. 서초구에 사는 한 변호사도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데요. 4년 전부터 1인 가구로 10년 넘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좀 살만할 건데도 지금 외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캐럴만 들어도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크리스마스 블루스, 크리스마스의 우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 때보다 명절 때 혼자 있으면 더 외로움을 느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크리스마스 때 이 사회적인 들뜬 이 분위기 이런 걸 보고 더 우울함을 느끼는 거죠. 근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 수가요.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이 원인이고 그래서 본인이 어떤 상태인가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취업을 해도 혼자서 살고 또 취업 공부를 해도 혼자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가족이나 친구하고 단절되는 이 부분이 엄청난 우울을 낳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공황장애자의 절반이 30, 40대인데 죽을 것 같은 불안에 시달리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공황장애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는 사회 경제적 자원의 결핍, 즉 돈이 모자라거나 이런 것이죠. 흡연, 음주, 이혼, 이별 같은 스트레스 등이 이 생활사회에 항상 스트레스 쌓이는 일들이 누적되면서 어떤 사람은 견딥니다마는 어떤 사람은 못 견디죠. 강아지를 키워도 성격이 다르듯이 지금 사람 따라 그걸 견뎌내는 능력이 부족하게 되면 이제 죽을 것 같은 불안이나 두통, 현기증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대에 이런 우울증이 지금 폭발하고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공황장애 환자가 5년간에 70.5%가 늘어났다. 그래서 이 유명 연예인들도 상당수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크리스마스라는 게 스크루지 이야기에서 이 찰스 디킨슨 소설 스크루지에서 보듯이요. 그야말로 이 사람이 자신을 되돌아보는 어떤 계기 1년 내내 그냥 폭주처럼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한 번쯤 쉬면서 내면을 되돌아볼 그런 상황이 보통은 다 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거죠. 저도 이 뉴스 브리핑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좀 변화시켜 보겠다고 해도 반복됩니다. 또 집회를 해도 여러 가지 좀 집회에 담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그게 뜻대로 잘 안 되고 또 막상 집회를 하면 반복이 됩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좀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진실을 말하면 이 사회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니까 진실보다는 가식을 이야기합니다. 타다를 이야기하는 방식에서 보면 한국 사회에 배운 언론이나 또 정치인 또 지식인들이 다 거짓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현상이 있을 때 거기에 담겨 있는 진실보다는 한마디로 그걸 갖다가 필요로 하는 사회를 움직여가는 사람이 만드는 가짜 이 관습과 컨셉 개념에 사로잡혀 가지고 언젠가부터는 우리의 생각을 잊고 살아가는 거죠. 자, 지금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자, 저기 혼자 살던 일용직의 사망, 그리고 일가족의 자살,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우울한 1인 가구, 또 취준생들의 문제, 그리고 30, 40대에 급증하는 공황장애. 이거는 사회가 이 일종의 병적인 상태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모아서 해소를 해야 되는데 어디도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가족도 무너져서 가족 중에 한 명이 무능하면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가족에서 벗어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지 가족이 의지해서 그들을 미우나 고우나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게 없어요. 동물들도요.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지가 놓은 새끼는 다 챙기고 한다. 근데 사람이 동물보다 더 잔인하다는 걸 저는 요즘 느끼고 있어요. 자, 코끼리도 새끼 한 마리가 나고 하면 전 무리가 가서 데려갑니다. 근데 사람은 나고 하면요.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변호사가 된 사람까지도 우울하다는 거예요. 변호사 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고립이 될 수 있겠죠. 자, 그것뿐입니까? 친구도 없어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다들 먹고 살고 버티기가 각박하니까 친구나 교우 관계도 부담스러워하죠. 이제 동네 마을 이런 것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이사 가서 갇혀 살면 그냥 거기서 죽거나 떠날 때까지 그 가구만 있지 주변에 이웃이 있습니까? 공동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나마 마음을 좀 달래보려고 교회나 절이나 성당을 가지만 그게 가서 또 거기에 또 계급과 계층이 등장하고 또 선동이 등장하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 있어도 고독하고 가족 속에 있어도 고독하고 그러면서 이제 포용, 화합, 용서, 화해, 예? 배려 이런 것보다는 그야말로 차별이나 예? 또 이 갈라치기, 구별 이런 것들이 더 횡행하는 사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 약간을 처지는 사람, 아까 저 자살을 했다는 40대 초반 부부가요. 조금 상담을 받고 조금 지원을 받고 하면 젊은 사람이 요즘 애들 뭐 공부시키는데 학비 듭니까? 그럼 살아갈 수 있는 조금의 방법을 마련해 주면 그들이 또 어려운 시기를 넘기면 또 인생이 그런 대로 이렇게 굴러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그런 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 때 생각해야 될 부분은요. 이거는 미쳐가는 세상이라는 거죠. 결국은 전부 다 이 사회에서 도태되는 순서대로 각계격파되고 소멸되어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기 위해 태어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